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미향, 맛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 광주에서 2026년에 한식당을 창업하는 문제인데요. 한편에서는 광주라는 그 이름이 보증하는 맛의 명성과 잠재력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인 11.8%, 이 자영업 폐업률이라는 아주 냉혹한 통계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2026년 광주에서의 한식 창업은 치밀하게 준비된 창업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일까요? 저는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데이터를 정확히 읽는다면 이곳은 분명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오늘의 광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는 광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요. 함께 사는 광주에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광주시장이 가진 그 구조적인 어려움, 특히 그 살인적인 경쟁과 비용 압박의 무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거든요. 저는 그 리스크가 기회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그 높은 폐업률에 겁을 먹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면에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봅니다. 핵심은 혼웰식, 혼자, 웰리스, 식사,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의 식당들이 대부분 푸짐한 인심과 단체 손님, 이걸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이제 역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혼웰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기존의 강자들과는 전혀 다른 경기장에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나 건강을 중시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해서 고품질의 재료를 쓴 프리미엄 덮밥 혹은 특색 있는 국밥 한 그릇을 생각해보세요. 고객은 만족스러운 한 끼를 즐길 수 있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서빙 인력과 설거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기나 냄새 없이 깔끔하게 식사하고 싶어 하죠. 주방에서 완벽하게 조리된 맛있는 제육볶음 정식을 제공한다면 테이블마다 수백만 원씩 하는 그 환기시설, 즉 덕트공사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광주시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는 2차 보전이라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창업자가 내야 할 대출이자의 상당 부분, 약 4에서 5%를 시에서 1년간 대신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1억을 빌렸을 때 연 500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면 그중 4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니 초기 자금 압박이 극적으로 완화되는 그야말로 다른 지역 창업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가게를 열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먼저 11.8%라는 폐업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10군데가 문을 열면 그중 한두 군데는 1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이고 이건 곧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출혈 경쟁에 돌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더 주다 보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죠. 여기에 경제적 압박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320원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급은 12,000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직원 1명을 하루 8시간 주 5일 고용하면 인건비로만 월 250만 원 이상이 나가는 셈이에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한식당 운영에는 정말 치명적인 부담이죠. 초기 투자 비용의 문턱은 또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15평, 약 5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가게 하나 여는데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다 합쳐서 최소 8,300만 원에서 상권에 따라 2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개인이 이걸 쉽게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나 플라스틱컵 보증금제 같은 환경 규제들은 포장, 배달 영업에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를 부담을 안겨주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광주 맛집 인증 같은 제도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게들한테는 훈장이겠지만 신규 창업자에게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이나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구조적 어려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혼혈식이라는 전략이 바로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고 따라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고, 이건 외식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강점인 맛을 이 새로운 그릇에 담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광주하면 떠오르는 애호박찌개를 1인 애호박 고추장 덮밥으로 재해석하거나, 담양 떡갈비를 모티브로 해서 수제 떡갈비 덮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광주만의 스토리를 담으면서도 1인 고객이라는 거대한 니치 마켓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그릇 메뉴는 주방 동선을 단순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홀서빙에 필요한 노동 강도를 극적으로 낮춘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신 그 인건비 상승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트렌드를 쫓는 전략은 파도 타기와 같아요. 파도를 잘 타면 짜릿하지만 파도를 잘못 읽으면 바로 휩쓸려 버리죠. 자본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가 타기엔 너무 위험한 파도라는 겁니다. 특히 복명동이나 양림동처럼 유행에 극도로 민감한 상권에서는요, 메뉴의 생명 주기가 무서울 정도로 짧습니다. 몇 년 전에 온 동네를 뒤덮었던 그 흑당 버블티 가게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인기 메뉴가 내일의 외면받는 메뉴가 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혼혈식 메뉴가 인건비를 줄여준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고 또 보기 좋게 플레이팅하고 SNS에 홍보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것 역시 보이지 않는 비용, 다시 말해 사장님의 그림자 노동 아닌가요? 결국 이건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마케팅 비용 투자를 강요하게 되고 자본이 부족한 신규 창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트렌드라는 얇은 천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은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좇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1인 식사에 최적화된 주방 시스템과 홀 운영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시장에 안착하고 단골 손님을 확보하기까지 버틸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금융 지원입니다. 광주시의 2차 보전 제도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창업 후 자금 흐름이 가장 불안정하고 매출이 들쑥날쑥한 그 초기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장님은 당장의 이자 걱정 대신에 메뉴의 완성도를 높이고 손님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자료에서 보셨듯이 상무지구 같은 곳은 15평 가게 월세가 7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고비용 상권에 진입할 때 이자 지원은 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매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 지원이 초기 1년을 버티게 해준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1년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정적으로 지원 기간은 단 1년이죠. 산소호흡기를 떼고 난 후에 5에서 6%대의 높은 금리와 그 살인적인 임대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온 손익 분석을 한번 보시죠. 월 매출 3천만 원.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인데 이걸 달성해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 나면 점주 본인 인건비를 포함한 순이익이 7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오르거나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예요. 금융 지원이 자칫 잘못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부실한 사업 모델의 실패를 1년 뒤로 밀어주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니라 사업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2차 보전으로 아낀 자금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그 돈이 곧장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단순히 버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겁니다. 2026년의 최저임금 시대에 주문받고 개선하는 인력을 따로 둔다는 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홀 인력을 최소화하고 주방에서는 검증된 OEM 소스, 즉 전문 식품업체에서 개발해서 납품하는 기성품 소스를 활용하거나 손질이 끝난 전처리 식재료를 이용하는 거죠. 이를 통해 주방 업무 강도를 낮추고 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걸 사장님의 손재주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런 구시대적 방식을 버리고 기술을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2차 보전으로 번 시간과 자금을 바로 이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기술 도입에는 또 다른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키오스크 한 대에 수백만 원, 스마트 주방 설비나 IoT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수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미 1억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창업 비용을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항, 광주에서 음식의 맛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의 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입니다. 과도한 자동화와 시스템화는 사장님과 손님 사이의 인간적인 교감을 없애고 가게를 개성 없는 프랜차이즈처럼 만들 위험이 있어요. 사장님, 오늘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같은 그런 따뜻한 대화가 사라진 식당을 광주 시민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이건 결국 광주 맛집 인증에서 중요하게 보는 서비스나 분위기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인건비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가장 큰 무형의 자산, 바로 그 정까지 잃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광주는 분명 많은 도전을 마주한 시장입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혈식이라는 명확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을 효율화하며 광주시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라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엮어낸다면 철저히 준비된 창업가에게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변화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올라타는 자에게는 분명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말 이면에 도사린 위험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폐업률,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와 임대료라는 이 거대한 구조적 압박은 여전히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일권입니다. 본질적인 경쟁력과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없다면 그저 실패를 1년간 유예하는 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만든 배 없이 무작정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모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들어보셨듯이 2026년 광주에서의 한식 창업은 빛과 그림자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성공은 단순히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시장의 양면적인 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자신만의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자료에 담긴 더 깊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결론을 내려보시길 권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미래를 만들어봐.